출마 기자회견 전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요. 자료를 조금 30분이나 출력했는데 훨씬 더 많이 오셔서 지금 얼른 출력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홍보를 많이 안 했는데도 지지자분들도 많이 와주셔서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사하게도 와주셨지만 현장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구호나 지지는 삼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시작한 사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한 사람,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낸 사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을 만들어 온 사람, 화성의 진심인 진석범 화성특례시장 출마 예정자를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저의 이야기가 모든 분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 도움 주실 우리 김기훈 투어 통역사님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화성 특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얼마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지역위원장 및 청와대 선임 행정관으로 일한 진석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화성 특례시장 후보로 나서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남긴 참담한 혼란을 겪으면서 국민의 삶을 뒷전이고 부패한 권력의 사유화에 매몰된 정치가 어떠한 파국을 불러오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파괴되었던 전 국민의 민생은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사태와 관련한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되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되는 등 내란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사법 절차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을 살리는 일입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의 의미는 단순한 지방 권력 교체가 아닙니다. 저는 무너진 민생과 신뢰를 회복하려는 화성 특례 시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며 그 사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출마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성시는 현재 인구 106만을 넘으며 신도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성 특례시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시민의 체감은 어떻습니까? 시민의 삶은 화려한 성장만큼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교통 현장은 일상이 되었고, 안전과 환경 문제는 반복되고 있으며, 돌봄과 의료, 교육의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는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데 행정은 여전히 검토 중, 부서 협의 중, 규정상 어렵습니다에 갇혀 있습니다. 도시의 확장 속도와 생활권의 변화, 민원의 양은 이미 특례시급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은 그 변화의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시민의 일상은 불편과 스트레스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상징이 구청 없는 100만 도시라는 말이었고, 이제서야 4개 구청 체제로 공식 출범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성은
큰 도시를 넘어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 시스템과 생활권 중심의 시정을 갖춰야 합니다. 저 진석범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행정의 실행력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저는 경기도와 화성시 공공기관 기관장과 국가중앙정부 운영의 현장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왜 결정이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어디에서 행정이 멈춰 있고 왜 시민이 불편해지고 있는지를 체득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화성에서 빠르게 해결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성남시와 경기도 그리고 청와대에서 행정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대통령님으로부터 정치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배운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어야 하고 행정은 관료주의가 아니라 시민의 편의를 위한 도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탁상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 답을 찾는 행정입니다. 화성 특례시는 현재 크게 5가지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첫째, 출퇴근 혼잡, 광역 연계 및 대중교통 불편해 등의 교통과 이동권 문제입니다. 출퇴근 시간의 정체와 광역교통 연계 부족, 대중교통의 불편은 매일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시민의 시간을 되돌려 드리는 교통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산업 위험관리 현장 대응 미흡 등의 문제입니다. 화성은 산업도시입니다. 그만큼 산업 현장의 안전과 재난 대응 그리고 일상생활 안전의 촘촘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은 매우 불안합니다. 예방 중심의 안전 체계와 현장 대응력 강화가 절실합니다. 셋째, 악취와 미세먼지, 하천 해안 관리 등의 환경 생활 불편 문제입니다. 악취, 미세먼지, 하천 해안 관리 같은 생활 환경 문제는 반복 민원이 되었습니다. 환경 문제는 이제 감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라 데이터와 책임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넷째, 아이, 어르신, 장애인 돌봄과 교육 및 의료 문제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족에게 행정은 서류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촘촘한 돌봄과 접근 가능한 공공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돌봄은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사회의 책임입니다. 다섯째, 번역 간 격차 불균형 문제입니다. 화성은 하나의 도시이면서 여러 생활권이 공존합니다. 번역별로 교통, 문화, 체육, 의료, 행정 서비스의 격차가 심합니다. 그렇기에 지역별 특화 발전에 따른 예산과 사업 배치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모든 도시는 각자만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직시하며 냉정하게 짚어보아야 합니다. 제가 시민들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문제의 원인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관료주의의 자기방어입니다.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가 될 만한 결정을 피하는 문화가 생기면 도시는 멈춥니다. 책임은 분산되고 결정은 산으로 올라가고 현장은 공문만 남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성장하는 도시에서 특히 치명적입니다. 둘째, 행정과 시민, 언론과의 쌍방향 소통이 부족합니다. 일방적으로 공지하거나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소통이 아닙니다. 시민에게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민원에 대해 경청해야 합니다. 언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사회에서 소통은 선택이 아니라 해결책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현 화성시정에 대해서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하였습니다. 저는 행정개혁을 통해 화성특례시에 최적화된 빠른 시정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성 시민을 위한 민원 상황실 설치와 신속 기동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은 접수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접수와 현장 조치, 결과, 공개까지 한 번에 가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화성시민 신속기동단을 통해 구석 칸막이를 뛰어넘는 합동 대응을 상시화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시민 참여 예산제 및 정책 제안 플랫폼을 확대하고 동단위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회의를 부활하겠습니다. 그리고 AI와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소통은 이벤트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정례 브리핑, 공개 데이터, 시민이 확인 가능한 민원 대시보드를 통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화성특례시의 깜깜이 행정이나 입틀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구청을 중심으로 생활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특례시에 걸맞게 번역 현장의 권한과 예산 책임을 배치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 문제는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무원 조직 문화를 성과 책임 협업의 문화로 혁신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공직사회가 시민을 웃게 합니다. 성과는 투명하게, 책임은 명확하게, 협업은 자연스럽게 만드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눈치 보는 행정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행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숨기는 행정이 아니라 학습하고 개선하는 행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국가 성장 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저는 화성특례시를 이재명 정부 성장 전략의 핵심 거점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첨단 AI 산업과 제조업, 그리고 미래 산업이 지역 일자리로 연결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진로가 화성 안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혁신이 시민의 삶의 질로 돌아오는 성장을 만들겠습니다. 진짜 성장하는 화성특례시를 화성진심 진석범이 하겠습니다. 저는 화성 시민이 행복을 누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번역별로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형식적인 번역별 균형 정책이 아니라 각 번역의 특성을 살리고 자원 활용을 극대화시켜 화성시 전체가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서부권은 화홍지구에 경마장을 유치하고 다양한 관광 자원을 살려 체류형, 체험형 관광 코스 개발을 하고 마이스 관광까지 결합된 고부가가치형 융복합 관광 지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성 습지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 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광경제 활성화, 방송부터 윤공릉 등 역사와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K 스토리텔링 관광을 개발하겠습니다. 동북권은 복합문화예술지구 조성과 청년 신인 예술인 창작 지원 및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테마가 있는 트램 로드를 조속히 추진하여 트램의 역사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맞추어 반려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특화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반려동물인들이 모두 행복하고 즐겁게 영유할 수 있는 화성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촘촘한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동서 간 단절을 해소하는 교통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은 관광과 산업과 주거를 연결하는 핵심으로 이는 도시를 살리는 필수적 과제입니다. 현재 교통단절은 행정서비스의 단절마저 가져오고 있고 화성 내 행정기관 설치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동서를 잇는 철도, 도로, 대중교통의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따라서 동서 연결 간선도로 및 대중교통 노선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철도 및 GTX 연계 전략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환승주차장과 환승경장을 확충하고 광역교통망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동서철도 및 급행버스들을 만들어 관광과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 해소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내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하여 친환경 화성을 이루겠습니다. 셋째, 미래 인재 약성을 위한 글로벌 혁신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인재 교육 및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 종합캠퍼스, 미래과학 인재 교육 및 양성을 위한 반도체 AI 바이오 미래 캠퍼스, 인문 교양을 위한 열린 인문학 캠퍼스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엘리트 체육 인재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돌봄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투자입니다. 실효성 있는 돌봄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공공중심의 아이돌봄, 초등돌봄 강화하고 아이들이 학원 뺑뺑이를 돌지 않고 방과 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형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규제와 조건이 까다로운 다함께 돌봄센터 및 아동청소년센터의 문호를 개방하여 현장에 맞는 돌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맞춤형 일상 이동 돌봄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을 위해 온 가족이 희생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들이 일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또한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서비스에 따른 어르신 방문형 커뮤니티형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화성시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돌봄 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 및 전문성 강화로 화성복지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특례시에 걸맞은 경제 일자리 전략을 펼치겠습니다. 미래산업 기반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동탄의 광역 비즈니스 컴플렉스, 서부권 산업단지 등 화성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적극 활용하여 일자리가 넘치는 화성을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 패키지 지원하고 청년 창업, 제도전 지원 및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위한 산학연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안전한 친환경 도시 화성시를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 지역과 도심 지역의 도시숲을 확대하겠습니다. 전력 소비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 생산을 늘려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침수, 폭설,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날씨 변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인도 확충 및
보행로 정비 등을 통해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화성 특례시의 진정한 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화성 특례 시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실용주의 철학으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 진성범이 우리 화성에서 앞장서서 열어가겠습니다. 화성 특례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화성 특례시의 성장과 민생을 말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재명 정신과 함께 화성은 진석범이 발로 뛰겠습니다. 화성시의 양적, 질적, 진짜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화성시를 진짜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화성을 진짜 성장하는 도시를 바꾸기 위해 진석범이 진심을 담아 일하겠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화성은 진석범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자료 못 받으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인쇄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질문 받기 전에 잠시 단체 사진 찍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내빈분들하고 지지자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빠르게 한 장만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닙니다. 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자가 죄송합니다. 처음 사회를 보는 거라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기 함께 이렇게 와주신 저기 우리 의원님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배정수 의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나 우리 의원님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신미수 도의원님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기자분들, 언론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꼭 언론사명과 성함 함께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YBC 이영주기자입니다. 화흥지구에 과천 경마장을 이전하는 안을 제안하셨는데 반면에 화흥지구가 친환경 지역으로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층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반대 측과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실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정명근 시장님이 3년 7개월 정책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친환경 지역의 이제 화흥 습지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신 장소는 화흥지구는 한국 마사의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산업 관련해서 부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곳을 활용하면 현재 과천 경마장 이전 부지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개발되어 있는 화흥지구에 개발되어 있는 마사의 땅과 그 옆에 말산업 관련된 부지를 활용한다면 지금 말씀 주신 친환경 관련된 부분도 일정 해소될 것 같고요. 당연히 정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또 다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정책 잘 하셨죠? 네, 잘 하셨으니까요. 그거를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시민과 소통하는, 좀 더 소통하는 그런 시정을 펼쳐야 된다는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경기도민일보 홍학영 기자입니다. 현재 화성시에는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랑 물류센터, 그다음에 동서 간의 격차가 심한 이런 현안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해결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광역 비즈니스 컴플렉스는 기존의 LH가 우리 동탄 신도시를 건설했을 때 기준대로 가야 됩니다. 그걸 새롭게 다시 하는 것보다는 그 업무 시설에 필요한 업체들을 유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도 좀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는 공약에 좀 담아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업무 시설로 해서 동탄역을 기점으로 해서 판교가 발전했듯이
그런 관련 업체들을 본사를 좀 유치해서 동탄역도 광역 컴플렉스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갔으면 좋겠고요. 물류센터도 결국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주장하시느냐 그거를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 시정도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물류센터 제가 이제 화성을 지역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들을 들었을 때는 이제 적합한 이 물류센터 80m 높이의 물류센터보다는 거기에 적합한 용도로 물론 물류센터가 들어올 수 있는 용도입니다만 좀 협의를 통해서 실제 필요한 그 것들이 들어오는 게 좀 타당하지 않겠냐 이런 거에 좀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서의 특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저희 화성은 동쪽과 서쪽이 서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꾸 만나서 함께 소통하는 그런 구조.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중간에 언급드렸던 전 시장님이 그래도 잘 처음에 진행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역회의 같은 걸 좀 도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더 잘할 거거든요. 그런 지역회의들이 29개 읍면동에 제대로 뿌리내리고 그분들이 모여서 구 단위로 또 그분들이 모여서 시 단위로 논의한다면 화성에서 서로 불협화음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쪽에서. 네. 거기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천일보 김정자 기자입니다. 후보님께서 돌봄을 사르가는 일상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화성시의 그냥 드림 사업은 이런 철학을 구현한 대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냥 드림 사업의 빠른 확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후보님이 보시는 그냥 드림의 가장 큰 정책적 의미는 무엇이며 시장에 당선된다면 이를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 것인지 진행하고 질문입니다. 네네. 저는 이 그냥그림 사업을 우리 대통령 경기도지사 때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복지원 대표할 때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그때 이제 경기도 도민들 중에 정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그런 그냥그림 센터에 와서 그냥그림에 와서 물건을 가져가시면 당연히 다음에 또 방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무언가 문제가 있는 분이다. 왜냐하면 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원래 우리가 데이터에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발굴되게 돼서 이분들을 복지로 연결하자라는 그런 제안이셨고요. 그래서 잘 운영됐고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시고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마찬가지 이걸 전국화해야 되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국화를 하는데 당연히 첫 해 예산은 없죠.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후원들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일단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요. 올해 이제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이제 저희들이 주관하면서 느낀 점이 대통령은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정말 어려워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훔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1년 8개월 막 징역 먹고 막 이런 우리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거 없애야 되겠다. 적어도 먹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 사업했고 올해 한 150개 정도로 확대 예정이고 내년 정도에 이제 전국 250개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설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고민했던 거는 푸드마켓, 푸드뱅크는 원래 대상자들이 주로 오셨던 곳이에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또 지급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주민센터 같은데 이런 데 설치하면 정말 새로운 대상을 좀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전국에 실제 주민센터에 설치했던 서울의 정원호 우리 성동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행당 2동 동사무소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돼서 실제 어려운 분들이 내가 가까이에 있는 곳에 가서 그런 물품들을 받아가고 또 다시 방문했을 때는 복지 혜택을 어떻게 연결해 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이런 걸로 확대 예정이고 그렇게 아마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예. 아니, 질문을 저기 하나만 받는 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자들이 많은데. 아직 다음 일정 있으셔서 일단 하나 받고 답변 시간 봐서 하겠습니다. 예, 해주겠습니다. 과천 경마장 아까 관련해서 화학지구 대안으로 말씀하셨는데 청와대와 미리 이야기된 사안인지 혹시 또 이 산업이나 시행 산업, 환경 이런 데에서 여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소통하면 안 되죠. 소통되는 일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화성에 오래 살다 보니 이제 생각되는 게 공공화 이전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화웅지구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과천 경마장을 이전해야 된다고 했고 화웅지구가 대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우리 화웅지구가 이제는 그런 시민들 간의 불만이나 또 수원과의 그런 것들이 없이 경마장으로 잘 활용되는 세수가 하게 될 거고 그런 세수를 가지고 우리 서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투자될 수 있고 친환경 환경단체들이나 이런 분들과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게 재투자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점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과천 경마장의 화웅지구 이전을 적극 이제 주장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마지막 질문 있습니다. 시간이 받으세요. 되셨습니까? 예,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미담 플러스 박사의 기자입니다. 제가 6번 손들었는데 안 들어주셔서 서운했거든요. 저는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답변해 주셔서 요거 말고요.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그 화성시 문제의 원인을 불통행정과 관료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민원 해결을 위한 신속 기동단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시민은 민원을 제기하시면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결국 이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시거든요. 이게 처리가 되는 일주일이든 15일 이후에 결과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 민원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공에서는 그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점이 불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기동단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우리 공공에서 나가서 이 민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민원인에게 답변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신속기동단입니다. 그러면 예. 네, 저기 유인물에 좋은 말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약간 좀 모순되는 게 몇 개 있거든요. 첫 번째가 탄소 중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화성시에서는 전임 민주당 시장이 탄소 중립한다면서 화성 서부 지역의 조도를 반으로 낮췄습니다. 차별이죠. 탄소 중립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마장은 규모가 좀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과천에서도 이 환경 파괴 문제로 소송이 지금까지 진행돼 있고 수백억 단위의 소송 비용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화웅지구는 화성시가 한 10년 전부터 좀 특별한 지역, 그런 지역으로 좀 환경 좀 깨끗하게 하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경마장이랑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잠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경마장으로 인한 당연히 환경 파괴 요소도 좀 있죠. 하지만 저희는 실용적으로 좀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경마장을 유치했을 때 말산업이 저희 화성이 제수산업으로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서부 지역이 먹거리가 좀 필요한데 그게 들어오되 세수가 확장이 되니까 그 세수를 활용해서 말씀 주신 친환경 문제들을 같이 논의해서 해결한다면 좀 해결되지 않겠냐라는 아직까지는 추상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고 화웅지구에 현재 개발되어 있는 그 지역의 마사의 땅과 기타 등등의 땅들이 충분히 과천 경마장 고지보다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두 번째는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전임 시장님들도 수소 중심의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여기가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의 결국은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뭐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저는 이제 거꾸로 조도가 낮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소형 뭐 풍력 발전이나 소형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또 조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지금 공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진짜 이동하셔야 되는데 저희 취향 관계상 제가 맞아요. 알겠습니다. 뭐 드시면 드는 거죠. 예.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 시민신문 윤미 기자라고 하는데요. 우선 화성시가 특례시가 됐는데 특례시의 지방 권한 이양이 한 16개 정도가 됐지만 권리는 있고 그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권한이 많이 안 되어 있어서 특례시의 협의회 측에서도 많이 지금 중앙정부에 어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석범 시장님은 향후에 재정적 권한 이양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좀 하실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일단 뭐 어떤 역할보다도 현 정부와 그래도 현 정부에서 일을 해봤고 또 현 정부와 같은 생각을 갖는다면 충분히 소통도 그만큼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통을 통해서 당연히 지방정부가 실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또 충분히 우리 화성시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에 있어서 제가 좀 더 장점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7월에 이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감사원 지적 건수가 32건으로 경기도 1위라는 유명을 가지고 있는 화성시인데요. 그때 여러 언론들이 화성시가 왜 이렇게 행정이 무능하냐 해서 선출직기 초회에 관련된 수준도 같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화성은 전반적으로 어공도 누공도 일을 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라는 이런 의견이 좀 있는데 그 후보님께서 아까 그 문학 중에 그 소통 혁신 같은 이제 폴링 같은 발언을 좀 하셨는데 수원처럼 뭐 부시장 시대에 대해서 좀 손을 놓겠다라고 이런 제도적인 개혁을 좀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을 뭐 구체적으로 다 준비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 이제 공공기관장도 해보고 또 중앙정부의 어쩌다 공무원이 돼봐서 이게 활동을 해보니까 결국은 그런 조직 문화인 것 같아요. 조직 문화가 어떻게 선출직 공무원이 시장이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되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100만 특례시이기 때문에 우리 의외로 그만큼 지난 4년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의회로 개편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의회와 함께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실행하고 또 구상하는 것들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민과 의회와 행정이 함께 만들어간다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만 하겠습니다. 화성 시민신문의 권영일 PD라고 합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국무회의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화성시장이 되시면 시국장 회의나 이런 것들을 위해 공개에 대한 어떤 의사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검피님 때문에 제가 표 날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좀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처음에 그냥 국무회의 시작하지 않았고요. 대통령님께서 수석 비서관 보좌관 회의 하시면서 처음 공개를 시도했다가 상당히 좀 저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님의 말 한마디가 잘못, 물론 그렇게 의도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닌데 잘못 비춰주면 이게 이제 파급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반대는 하셨는데
워낙 뭐 저희 정책에 대해서 모든 거를 꿰뚫고 계시고 자신감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국무회의를 오픈하셨고 그 다음에 업무 보고를 이제 오픈하셨잖아요. 공부하는 시장이 된다면 오픈해도 되지 않을까요? 공부하는 실국장이 된다면 오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뭐 제가 공무원분들한테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장관님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공공기관장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공개되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공부하는 또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이해하는 그런 참모들을 원하셨던 것 같고 당연히 저도 그런 참모로서 또 시는 또 그런 참모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충분히 우리가 공부하는 행정이 된다면 오픈 시기가 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출마 기자회견 마치고 또 이제 네, 몇 분만 소개를 예, 소개 예. 우리 김경호 우리 전 의장님 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몇 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건 우리 자원봉사 센터장님, 네. 나원주 우리 산업진흥원 화성시 산업진흥원 원장님, 또 이충래 고문님, 네, 그 정도 인사드리면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렇죠? 뭐 자기 꼭 소개를 받아야 되겠다. 네, 우리 이용호 고문님, 네, 갑지역에 그 정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당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소통하는 진석범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